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2023년 대비 법인돈 10억 6.7% 세금 내고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했고요. 기존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도 깊게 그리고 2023년에 개정되는 세법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의 가업승계는요. 기업 경영 전략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들이 평생을 일군 회사, 그 회사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법인돈 10억 6.79%로 개인화하는 그 내용을 비롯해서 법인에서 주주의 이익 실현하는 방법 중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그리고 그 다음 낮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절세에 대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이제 소명이라는 업무가 따라오죠. 그러면 이 소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회사의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한 일련의 행위들이 근거이시 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는 정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요.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누르시면 이렇게 종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설정해 놓으시면 중요한 영상 또 알림을 빠짐없이 들을 수가 있으십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설립부터 또 성장, 또 안정화, 그리고 승계 혹은 뭐 상장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회사의 탄생부터 승계나 상장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업무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익환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익환원은 제일 좋은 거는 법인 설립 당시 미리 세팅을 해 놓고 시기적절하게 분산해서 이익환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기업 생존이 먼저잖아요. 네.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환원이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결국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초기부터 이익 환원에 대한 세팅을 해 놓은다면 회사가 성장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 대표님의 소득 구분을 먼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법인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설립할 때 자본금이라는 걸 내셨을 거예요. 네. 자본금, 즉 자본금을 낸 분들을 우리는 주주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투자자죠. 우리 상장 주식 같은 경우 주식 많이 사시잖아요. 이 투자자. 대표님은 1차적으로는 투자자세요. 법인 설립할 때 돈을 내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로서 법인으로부터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자, 5탄이요. 네, 임원으로서, 즉 경영인으로서 기업을 경영하시고 그거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에 대해서 본다면 주주 당연히 배당금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상장 주식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러면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도 있겠죠. 비상장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식을 양도해서 또는 소각해서 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주로서는 크게 두 가지로서 나의 투자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배당 그리고 주식 양도나 소각을 통한 주식 대금이죠. 예. 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주주인 경우에 이런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책임도 있습니다. 지분만큼 책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주주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과점주주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과점주주는 50%에서 한 주를 더 갖고 있을 때 과점주주라고 하고요. 과점주주는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금 책임이 있어요. 부가세나 법인세. 법인이 세금을 못 냈을 때, 체납했을 때,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내지 않았을 때 이 과점주주들은 내 지분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 회사 경영해봐서 아시겠지만 요새는 세금 체납하고서는 아예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국세 체납 때문에 과점주주를 회피하는 일은 없죠. 다음은 이제 임원으로서의 소득 구분입니다. 자, 임원은 법인을 경영하는 분이죠. 책임을 짓는 분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보수 받으셔야죠. 그리고 퇴직할 때 퇴직금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임원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위임 관계거든요. 임원은. 그래서 임원에 대한 보수나 상여금 등은 정관에 또는 회사 주총에서 결정을 하시든지 이런 데서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기준이 없이 임원의 급여나 퇴직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체크해 드릴 게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정관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임원은요,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임. 자, 이 책임이 대부분 회사들은 아무런 내용이 따로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책임이 한도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법에서는 임원의 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게 풀어놨어요. 그러면 A라는 회사는 아무것도 규정이 없다. 그러면 임원이 잘못을 하게 돼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무한 책임이고요. B라는 회사는 책임 한도를 정관에 정해두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연봉의 6배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끔 아예 한도를 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규정이 있는 회사는 한도가 있고요. 규정이 없는 회사는 무한 책임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세 번째 정관 영상에서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할 거냐? 보시는 것처럼 주주로서 이익 실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제가 주주로서 이익 실현을 대표님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대표님들은 자, 제가 지금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자라는 생각은 대부분 잊으세요. 잊고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성장하시는 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가끔 제가 대표님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렇게 법인에서 돈이나 빼가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경영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영자 법인에서 돈 빼가면 안 되죠. 급여나 상여를 받으시는 거고 그러나 주주는 마땅히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회사가 매해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남길 거고 이 이익에 대해서 이 몫은 바로 투자자인 주주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당을 100%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해의 이익에 대해서 그 이유는 유동성도 확보해야 되죠. 회사가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유보, 말 그대로 유보. 일단은 줘야 되는데 회사의 일부를 두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주 배당주 샀는데 배당 안 해주면 난리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은
내가 주주인데 배당을 할 생각을 못하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배당을 하지 않다 보니까 회사에 지속적으로 잉여금이 쌓여요. 물론 이 잉여금이 현금으로 쌓일 수도 있지만 또 현금이 아닌 각종 자산으로 쌓이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 계속 출구 전략을 적정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계속 잉여금이 쌓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 잉여금은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를 세법상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로 만들어요. 굉장히 비대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자산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당연히 좋죠. 자산이 많은 회사 좋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이익은 누구 거라 그랬죠? 주주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주주한테 안 주고 회사에 계속 쌓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익금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분을 하지 않은, 미처 처분하지 않은 이익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되는 이익금입니다. 모든 것이 적절하게 분산이 됐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요. 한 번에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자, 실제 제가 컨설팅 진행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보시면 자본금은 3억입니다. 3억. 자, 그런데 이 회사가 한 25년 됐거든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650억이 쌓였어요. 650억. 제가 컨설팅 들어간 게 한 5년 됐는데 이전에는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 있죠. 물론 이제 현금도 꽤 많았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에 묵혀 있었어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회장님 이제 60세 넘으셨죠? 네, 70세 다 돼 가시는데 언제까지 회사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매각이나 상장이나 승계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다행히 이 회사는 이제 25년이니까 좀 30년 넘으면 최대 500억 공제까지는 받으시겠죠. 물론 500억을 다 받느냐, 여기서 또 핵심 있죠. 사업용 자산만 받습니다. 사업용. 제가 대표님들한테 이 말씀 드리면 우리 회사 자산은 다 사업용이에요. 우리는 비사업용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증여특례나 상속공제 할 때 보면 비사업용 자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용 부동산, 또 우리 회사가 외부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이런 거 다 비사업용입니다. 과다한 현금, 전부 다 비사업용이에요. 이런 경우에 승계를 하게 된다면 비사업용은 다 일반 증여, 일반 상속이 됩니다. 굉장히 여기서 이 회사가 뭐 20%만 비사업용이라고 한다면 120억이잖아요. 120억을 일반 증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이 세금입니다.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하지 않은 잉여금이 결국은 대표님한테 큰 부담으로 온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회사를 승계받을 자녀한테 큰 부담으로 오겠죠. 자, 우리는 승계 안 할 건데 매각할 건데 네,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이 하는 업무가 M&A 업무인데 매각을 할 때도 지분이 우리 회사처럼 회장님이 80% 갖고 계세요. 나머지 임원들이 20% 갖고 계세요. 자, 여기도 지금 산다는 분이 있어 매각 얘기가 오고 가는데 매각을 하게 돼서 뭐 세금 25%, 2.5에서 27.5% 내고 개인화했어요. 회장님 지분이 80%니까 간단히 계산해도 이 회사 밸류가 700억이니까 560억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30% 정도 세금 내시겠죠. 그러면 대략 400억 정도가 순수하게 회장님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이 회장님 유고 시에는 어디로 가요? 자녀들한테 가겠죠. 자녀들 세금 반 내야죠. 200억.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 회장님이 미리미리 지분을 전략적으로 잘 짜나왔다면, 네, 지분을 전략적으로 짜놓았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매각대금을 받겠죠. 저희가 최근에 회사 중에서 매각을 한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모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자회사를 아들을 주주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회사가 급성장했고요. 3년 전에 이제 두 회사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지분하고 자녀 지분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됐고, 최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업 승계나 또 우리 상속 증여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세이브가 됐죠. 이미 지분의 반이 자녀한테 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게 바로 스핀오프를 활용한 가업 승계, 뭐 가업을 꼭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승계가 되겠죠. 네. 요거 저희 이번에 세미나 때 준비했습니다. 스핀오프를 활용한 승계. 자, 이렇게 대표님들이 걱정하시는 과도한 잉여금, 예전에는 걱정도 안 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유튜브 통해서 공부하시니까 정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간단하죠. 아까 소득 보여드렸지만 뭐 배당 받으시면 돼요. 왕창. 근데 왜 못 받으세요? 세금 때문에. 그러면 적정한 세금을 내고 개인화하는 방법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사주, 소각 목적의 자사주 이렇게 두 가지로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 보시면 자사주가 뭐지? 자사주? 네, 자사주는 자기 주식을 자기가 취득하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 네,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 법인 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돈은 나가겠죠. 주식이 들어오고, 자, 이것을 자기가 자기 주식을 산다고 해서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은요, 안타까운 게 주식을 외부에 팔 수가 없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팔면 안 돼요. 그 이유는 경영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법인에 파는 건 어떨까요? 괜찮죠. 내 법인인데. 경영권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자사주는요, 2012년 4월 이후에 시행되는 상법에 의거해서 비상장 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 이익, 그러니까 미처분 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의 주식을 법인이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대표님이 파는 게 아니라 법인이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이 부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성장할 것 같아. 그래서 회사가 주식을 좀 사들여야겠어. 또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스탁 옵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님 주식을 주시면 이거는 증여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 핵심 임원들이 외부로 가지 않게 또 주식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문의 많이 하시는데 자꾸 대표님 주식을 주시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대표님 주식은 법인에서 대표님 주식을 사들이죠. 자사주를 통해서. 그리고 법인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보통 우리가 일반 목적의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 특정 목적의 자사주도 있는데요. 그거는 또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일반 목적의 자사주를 하게 됐을 때 세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자, 법인의 이익금, 뭐 미처분 이익금이 될 수도 있고 당의 이익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법인에서 돈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이 세금 이슈가 있겠죠. 뭐 법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이 있는 거예요.
이익에는 뭐가 따른다? 세금이 따른다. 국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경영자로서, 임원으로서, 대표로서 받는 거는 급여 상여, 그리고 퇴직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0억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법인에서 1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급여 상여로. 그러면 40% 세금 뚝 떼고, 네, 나한테는 5억 9천이 들어와요. 4억은 세금으로 날라갑니다. 내가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할 때. 퇴직할 때는 그동안 오랫동안 근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제가 되고요. 요번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퇴직소득률이 세율이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아요.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10억을 받으면 약 2억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고 나한테는 한 8억 정도 들어옵니다. 법인에서는 똑같이 10억이 나갔어요. 자, 그리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때 10억을 배당으로 받는다. 그러면 약 3억 5천 정도가 세금이 나가고 나한테는 6억 5천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사주,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일반 목적의 자사주를 했을 때는 약 8억 정도, 7억 8천입니다. 8억 정도가 나한테 들어오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취득가를 빼고 세금을 계산한 거예요. 취득가를 뺀 나머지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자, STF를 활용한다면 10억이라 하더라도 세금은 6,790만 원 정도, 6.79%, 나한테 9억 3천 정도가 실제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동일한 돈 10억이라는 돈이 힘들게 우리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 10억이 나갈 때는 세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자, 산업재산권 8억 6천.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추후에 진행하겠지만 이렇습니다. 법인에 있는 돈이 나가는데 나가는 문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문으로 나가느냐. 대표님들 지금까지 혹시 급여, 배당 이런 것만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좀 관심 있게 이 부분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STF는 뭐길래 이렇게 세금이 적지? 자, STF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6억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7억은 1.39%, 10억은 6.79%, 12억은 9.7%, 10%가 안 됩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적극 활용하고 싶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뭐 6억에서 끝난 분이 많아요. 이게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상한 행위죠. 그래서 한번 할 때 필요한 금액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STF가 세금이 낮은 이유는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간 부부간의 증여가 없으셨다면 10년간 부부간의 증여가 없으셨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플랜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부간은 공동 경제 활동을 한다고 봐서 한 사람이 돈을 벌어도 결국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10년간 6억은 서로 줘도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도 나 준 적이 없는데 이런 대표님들 많으신데 적극 활용하라는 거죠. 자, 로직이 이렇습니다. 대표님이 주식을 처음에 설립할 때 뭐 우리 1억짜리 법인이라고 예시를 할게요. 1억짜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식이 5천만 원 액면가로, 부인도 5천만 원 이렇게 사이좋게 뭐 5대5로 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대표님이 이 주식을 법인에 양도를 하게 되면, 자, 근데 이게 법인이 한 10년 되니까 5천만 원짜리 주식이 6억 정도가 됐어요. 6억? 많이 올랐네? 자, 우리 올랐으면 어떡해요? 자, 팔고 싶어요.
마침 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특정 일반적인 요건이 있어서 필요해서 스톡옵션도 해야 되고 또 회사가 성장하니까 주식을 좀 사들이고 싶어요. 법인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들인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대표님이 그런데 주식을 팔려고 보니 5억 5천이라는 양도 차익이 있죠. 자, 대략 3억 미만까지는 22%, 3억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내겠네요. 자, 그런데 대표님이 본인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자, 사모님이 대표님한테 증여받은 주식이 있는 거예요. 자, 사모님은 이 증여를 받을 때 6억짜리니까 6억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주식을 법인에 양도를 한다고 하면 사모님은 남편한테 6억에 받아서 6억에 매각을 하게 되니까 양도 차액이 얼마죠? 취득가가 6억이고 6억에 사서 6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익이 없죠. 0원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세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 저렇게 해도 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우리 비상장 주식 말고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 잠깐 자, 그러면 이 양도를 했을 때 자사주 양도를 하시게 되면 양도세를 내시는 거고요. 만약에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한다, 주식을 소각한다라고 했을 때 배당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자, 일반 자사주, 소각 이외의 목적의 자사주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시는 거고요. 배당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양도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내고요. 자, 귀속 시기는 매매 시기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사주를 할 때 아까 그런 목적 말고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요. 의제 배당이라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같다 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배당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한 경우에 가끔 이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소각 목적의 자사주는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소득의 귀속 시기는요, 주식 소각을 결정한 날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 자사주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던 게 이 소각 목적의 자사주였죠. 그러면 일반 목적의 자사주를 하지 왜 그렇게 이익 소각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렇게 했지? 일반 자사주를 하면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이거 왜 갖고 있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가 또 재무구조상 이익금을 계속 가져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소각 목적의 자사주가 필요한 회사는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한 거죠. 또 감자가 편한 회사는 감자로 한 거고요. 다 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회사가 그대로 보유를 하느냐 아니면 소각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니 자기가 안 팔고 증여해서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의 증여는 5년 이내의 양도시 2022년까지는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여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2월 과세가 된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바꿔서 이게 이제 전에는 토지, 건물까지 있었는데요. 그 분양권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설물, 뭐 이용권 등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걸 바꾸, 그러니까 회원권,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있죠. 이게 3년 전부터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자산들은 증여를 받고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97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2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부동산을, 아파트를 1억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됐더니 얘가 3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근데 제가 다주택자예요. 이거를 팔면 양도세가, 뭐 지금은 중과가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양도세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팔지 않고 이거를 딸한테 증여를 합니다. 3억에. 딸한테 3억에 증여를 하면 뭐 5천만 원 공제를 썼다고 가정을 하면 3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겠죠. 3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딸이 3억에 양도를 한다면 엄마한테 3억에 받아서 3억에 양도를 하면 이 딸은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0원이죠. 그러면 양도세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걸 많이 하다 보니 여기 보신 것처럼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5년 이내에 하게 되면 딸이 취득한 3억을 취득가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준 1억을 취득가로 본다는 거예요. 증여 후에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네, 이것을 우리가 2월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3억이 아니라 1억이 되고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토지 건물, 특정 시설 이용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상장 회사의 주식, 해외 주식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동규정에 따른 2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증여 후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 그거 요새 세무조사에서 뭐 과세된다던데? 네, 과세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증여나 소각 목적의 자사주가 잘못된 행위여서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과세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소득세법상 증여, 그러니까 상증세법상 증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증여, 그 다음에 소각 목적의 자사주,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실질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실질 행위가 아니고 가장행위인 경우. 그러면 언제 가장행위로 보는 거야? 언제 실질로 보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증여를 해주어서 이 사람이 소각을 하고 대금을 받았어요.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 해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겠죠. 증여 해준 사람을 증여자라 그래요. 그리고 증여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증여 받은 사람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이 매각 대금을 증여 받은 사람이 쓰지 않고 이 증여 해준 사람이 썼을 때 이 모든 단계의 행위는 단지 세금을 안 내기 위한 행위다. 실질 행위가 아니라 가장 행위다. 라고 해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비상장 회사가 증여받아서 저렇게 파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행위라고 하면서, 자, 아내에게 증여받은 미국 주식 올해 팔면 절세, 내년엔 세금 폭탄. 자, 이런 기사가 한국세정신문에 나왔어요. 아마 대표님들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해외 주식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났잖아요. 내가 팔면 세금이 높은데 이걸
부인한테 증여해주고 부인이 팔면은 6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죠. 예. 부부간의 6억 공제를 활용하셨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해외 주식을 매도할 때 증여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부부간의 증여를 활용한 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이 많은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자, 내년부터 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 때 필요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그동안은 내가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받은 가격이 필요 경비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1억짜리 주식이 6억이 돼서 남편이 부인한테 6억에 증여를 해주고 부인이 6억에 팔았을 때 필요 경비를 내가 받은, 그러니까 이 주식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6억이었잖아요. 6억이라는 공제가 필요 경비잖아요. 그래서 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 이내에 배우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를 하게 되면 필요 경비를 이 6억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로 보겠느냐?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인 이 1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게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게 3년 전에 나온 거예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그리고 적용은 2023년 1월 이후부터 하겠다. 이렇게 됐고 이게 3년 전에 세법 개정안 나오고 아주 증여 후 이익 소각을 엄청나게 많이들 하셨죠. 예, 바뀌니까. 바뀌고 나면 1년 있다가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 과세 당국에서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일부 증여 후 이익 소각건에 대해서 뭐 과세를 한다거나 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거는 이미 증여 공제를 활용한 절세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는 부동산 증여 후 양도시 2월 과세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5년만 넘어가면 취득가를 증여받은 가격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10년으로 하겠다는 거죠. 10년. 그래서 올해 증여했을 때는 5년만 넘어가면 되는데 내년에 증여를 하면 10년을 넘어가야 되는데 10년 안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자, 여기에서는 취득가가 이제 2억인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취득가가 2억이고 증여 당시에 6억인 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아내가 주택 양도를 할 때 10억 원이 됐어요. 자, 이 경우에 세금을 보겠습니다. 자, 남편은 2015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증여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올해 했을 때와 내년에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올해 증여를 해주면 10억에서 6억을 뺀 것에 대한 4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증여를 하게 되면 10억에서 2억을 뺀 이 8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금이 2배로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부동산도요. 처음에는 이 5년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안 팔고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바로바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죠. 5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를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로 보겠다. 근데 이렇게 10년으로 바뀝니다. 대표님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비상장 주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상장 주식은 현재는 받아서 바로 팔아도 과세가 되진 않습니다. 그게 실질행위라면, 가장행위가 아닌 실질행위라면. 그런데
내년부터는 1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취득가를 받은 금액이 아니라 준 사람의 취득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배우자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적이 없고 주식의 증여의 현재 이후 2개월간 평균 종가가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증여 후에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없어요. 증여자가 3억 원의 증여를 해줬고 이 배우자가 3억 원에 팔았어요. 그래도 세금은 없습니다. 바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하게 되면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2억 원 정도가 되고 세금이 4,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같이 세금이 있는 주식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스톡옵션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신문에서 주식을 처분하려면 올해 증여하고 처분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어려워진다.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얘기죠. 부동산 역시 증여 후 바로 양도해도 세금이 없던 시절이 있었고 이게 5년으로 늘어났고 이게 다시 10년으로 늘어났고 자 그렇다면 우리 비상장 주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증여 후 바로 양도를 해도 세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증여나 양도가 실질 행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비상장 회사 주식도 내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있죠. 1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왜? 취득가가 달라지니까. 필요 경비가 달라지니까. 내년부터 1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후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건 대표님들의 또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님이 원했던 거는 법인의 잉여금을 좀 개인화하고 싶다.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추후에 증여 특례나 가업 상속 공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회장님 주식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요건을 갖추면 이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사모님의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사모님 거는 한 분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면 다른 한 분은 못 받거든요. 그리고 또 회장님 원했던 게 법인세를 우리 너무 많이 낸다. 이거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상속세, 증여세 지금 대략 계산해도 상상 이상의 숫자니까 좀 이런 부분 이런 거를 좀 줄이고 싶다. 그리고 개인화에 대한 건 대략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회장님이 원하는 부분을 실현을 해드렸냐면요. 일단 10억 정도는 저희가 주식 증여 후 자사주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10억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세금이 한 6,790만 원 정도, 10억에 대해서 6,79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특이하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어요. 예전에 투자받은 게 있었어서 이제 투자자들은 나갔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본금의 1.5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 배당을 실행을 했습니다. 있는데도 모르는 대표님도 꽤 많더라고요. 회사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이게 배당을 했을 때 세금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특허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 이 회사 그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특허였습니다. 근데 지금 무상으로 회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무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뭐 임대를 하시든 임대를 해서 받으시든 한 번에 매각을 하시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은 특허 대금을 받으셨고요. 근데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기타 경비로 60%를 경비 처리해줘요. 그래서 40%면 2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죠. 대표님만 절세 효과가 있었느냐?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은 이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5년에 거쳐서 20%씩 감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억짜리니까 1억씩 그만큼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었죠. 자, 이렇게 이 회사가 25억을 개인화하는데 총 들어간 세금은 여기 6,790만 원하고 이쪽 2억에 대해서 대표님 소득세율 구간이 최고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1억 정도겠죠. 그래서 맥시멈 잡아도 1억 7천 정도.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25억 정도를 개인화하려면 자, 여기서는 이제 대표님이 아시는 게 정보가 없으시니까 배당을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배당으로 개인화하는 거. 급여나 배당으로 개인화하신다면 거의 40% 이상이 세금이죠.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대표님이 원하시는 미처분 잉여금도 개인화하시면서 또 세금도 합리적으로, 물론 이 방법을 계속 쓸 수가 없죠. 10년 동안에 6억 공제는 딱 한 번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안 쓰는 것도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으로 세금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에 좀 부담스러웠던 미처분 잉여금도 정리를 하고, 미처분 잉여금을 정리하다 보니 회사가 세법상 가치가 낮아지니 당연히 상속증여세금도 동시에 낮아집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요, 한 가지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다 맞물려 간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대표님들 원하시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행위로 인해서 지금 당장 세금이 줄어드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세금을 10억 이상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법인세도 절감이 돼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세도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절세 솔루션을 우리가 할 때는 꼭 절세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를 할 때는 뒤쪽에 더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이요. 보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영상은 또 휙휙 지나가니까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블로그에서 또 글을 통해서 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감액 배당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세금 없는 절세 전략 완전 정복. 그러니까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또 없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계속 쓸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준다는 거죠.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제도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몰라서 못 쓰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2023년 갚지 않는 정부 지원금 7가지, 또 2부에서는 세금 없이 10억 증여하기, 세금 없이 100억 상속하기, 이것도 역시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자, 마지막 3부에서는요.
상위 1% 부자 회사만 알고 있는 가지급금 해결 비밀. 자, 3부에서는 지금 여기 수정이 안 됐네. 가지급금뿐만 아니라 결산. 우리 지금 11월, 12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왜냐? 내년 3월에 할 결산이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적정한 세금, 그리고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데 향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결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3부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2가지로 했는데 지난 세미나도 부산에서 오시고요. 강원도에서 오시고요. 지방에서 많이 오셔서 뭐 한 2시간 반 듣고 가시니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게 3가지 타이틀로 3시간 준비를 했고요. 세미나 후에는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우리 강사님들을 비롯한 수석 연구원들에게 직접 편하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미나 신청 원하시면요. 영상 하단에 세미나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세미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